그날 김 여사는 결국 119를 불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요. 구급대원이 물었죠.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김 여사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지 3개월 됐을 때부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심리 전문가 김아영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실제 제가 상담했던 61세 주부의 경험담입니다. 남편이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롭게 퇴직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는 3개월 만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급성공황장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사례가 특이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가족심리, 중년의 행복에 관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현상, 이름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은퇴 남편 증후군, 우리나라에서는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퇴직한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면서 아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이죠. 심한 경우 우울증, 불면증, 고혈압까지 유발합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부원병이라고도 부릅니다. 병의 원인이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사랑하는 남편, 가족의 생계를 위해 평생 일해온 그 남편이 퇴직 후에는 가족 건강에 위협 요소가 된다는 사실. 저는 가족 문제와 중년 심리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김아영입니다. 20년 넘게 상담 현장에서 수천 명의 부부를 만나왔고, 특히 퇴직 이후 관계의 균열로 고통받는 가족을 상담해왔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 혹은 부모님의 현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30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퇴직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대전환점입니다. 처음엔 해방감이 밀려옵니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어. 늦잠, 취미생활, 넷플릭스 정주행, 낮술, 산책, 여행.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결혼 30년 차 부부라고 가정하면 실제로 함께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주말과 휴가만 계산해도 전체 결혼 생활의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면 삼시세끼를 같이 먹고 같은 공간에서 TV를 보고 마트에도 같이 가고 정말 진짜 동거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수십 년간 조용히 묻혀있던 갈등들이 하나둘씩 물 위로 떠오릅니다. 왜 그렇게 설거지를 하는 거야? 물이 너무 낭비돼. 식기세척기는 이렇게 돌려야 효율적이야. 그 반찬 맛이 없어 보이는데 이번엔 다른 가게 거 사와. 남편은 내가 도와주려는 건데 왜 화를 내지? 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줬으면 이라고 속으로 외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말하면 싸움이 되니까요. 대신 눈치, 한숨, 침묵, 거리감으로 표현됩니다. 서울의 한 상담소에서 만난 최 씨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최 씨는 대기업에서 퇴직 후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내를 도와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심지어 청소까지 했죠. 하지만 아내는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최 씨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내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만의 방식으로 해온 일을 갑자기 누가 와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코치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내 영역이 침범당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거실과 안방으로 생활 공간을 분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대화도 끊겼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마디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룸메이트 같은 관계가 된 거죠. 여러분, 퇴직 후 진짜 위험한 건 경제적 불안보다 관계의 붕괴일지도 모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박정수 씨는 공기업에서 33년간 성실히 일하고 61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아내 김미영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세 아이를 키웠고 이제 막 손주까지 얻은 상태였죠. 퇴직식 날 박 씨는 아내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곁에서 함께할게.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인생의 2막이 시작이네요. 두 사람은 제주도 여행부터 계획했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행복했답니다. 매일 같이 아침을 먹고 마트도 손잡고 다니고 옛 친구들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박 씨는 시간이 남아 아내가 하던 집안일에 조금씩 개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아? 그 방식은 좀 낭비가 심한 것 같은데. 처음엔 아내도 그래도 도와주려는 거니까 라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김미영 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진다며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급성 공황장애라고 진단했고 추가 검사 결과 혈압도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의사의 첫 질문은 최근에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였습니다. 김미영 씨는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서부터요. 옆에 있던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내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니. 이후 이 부부는 가족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흥미로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박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하루 4시간씩 책 정리 봉사를 시작했고 주 3일은 고등학교 야간 시간 강사로 일했습니다. 아내는 자신만의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했고 미뤄뒀던 그림 그리기 취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6개월 후에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만에 데이트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한 주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죠. 박 씨는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대화할 거리가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아내가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사회 구조,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역할 분리형 부부 문화입니다. 남편은 사회 활동을 통해 생계를 책임지고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합니다. 철저히 구분된 세계에서 각자 살아온 셈이죠. 그런데 퇴직을 계기로 그 두 세계가 충돌합니다. 물리적으로도 공간이 겹치고 심리적으로도 기대가 바뀝니다. 남편은 이제 나도 가정에서 역할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이제야 나만의 삶을 살 수 있겠다고 기대합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남편은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려 하고 아내는 오랫동안 혼자 지켜온 영역을 지키려 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두 열차가 같은 선로에서 마주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심리적 요인도 작용합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남성들의 70%가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평생 직장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은퇴자가 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라도 유용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죠. 반면 아내들은 대부분 자율성 회복을 기대합니다. 이제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남편이 집안일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 기대가 무너집니다. 더 큰 문제는 대화 방식의 차이입니다. 남성들은 문제 해결 중심의 대화에, 여성들은 감정 공유 중심의 대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도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점점 침묵과 거리두기로 이어집니다. 일본에서 퇴직 후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요리 잘하는 남편? 집안일 도와주는 남편? 상냥한 남편? 아닙니다.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은 바로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설문조사에서 60대 주부들에게 이상적인 퇴직 남편의 모습은? 이라고 물었을 때 72%가 적절히 집 밖에서 활동하는 남편이라고 답했답니다. 사실 이건 남편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적절한 거리감이 있을 때 더 건강해집니다. 24시간 붙어 있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서로에게 숨이 막히는 법이죠. 이런 현상은 퇴직 부부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퇴직 후 5에서 7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부부가 새로운 균형을 찾는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과도기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에 있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들으신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콘텐츠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본 도쿄의 나카무라 부부는 퇴직 부부 증후군을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나카무라 씨가 60세에 은행에서 퇴직했을 때 처음 1년간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 요코 씨는 남편이 집안 곳곳의 개선 사항을 메모해 붙이는 것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위기는 요코 씨가 갑자기 짐을 싸서 딸의 집으로 가버렸을 때 찾아왔습니다. 한 달간 떨어져 지내는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 2-3원칙이라고 불리는 생활 방식이었죠. 일주일 중 2일은 각자 자신만의 활동에 집중하는 날, 2일은 함께 집안일을 하고 필요한 일을 처리하는 날, 3일은 함께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즐기는 날. 이 단순한 규칙이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카무라 씨는 지역 야구팀 코치를 시작했고, 요코 씨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도예 수업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따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자 함께 있을 때의 대화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지역의 행복한 노부부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씨의 조언은 단순합니다. 퇴직은 아내와의 관계를 새롭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세요. 자, 이제 실질적인 해결책을 알아볼까요? 퇴직 후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재정립하기 위한 5가지 핵심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정기 대화 시간을 마련하세요. 관계 회복의 첫걸음은 대화의 재개입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카페나 공원 같은 중립지대에서 만나 서로의 감정과 기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대화 규칙이 있습니다. 나는 라고 느꼈어. 형식으로 말하기. 상대방 말이 끝날 때까지 끼어들지 않기. 해결책보다 이해에 초점 맞추기. 부산의 한 부부는 매주 토요일 아침 아메리카노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근처 카페에서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3개월 후에는 서로의 생각을 솔직히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역할 재협상을 하세요. 퇴직 후에는 부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이전처럼 남편은 바깥일, 아내는 집안일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실용적인 방법은 역할 목록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집안일, 재정관리, 가족관계 유지, 여가 계획 등 모든 영역을 나열하고 누가 어떤 부분을 담당할지 합의하세요. 중요한 건 도와준다는 관점이 아니라 함께 책임진다는 관점입니다. 서울의 최 씨 부부는 이런 방식으로 역할을 재분배했습니다. 남편은 장보기와 요리를, 아내는 세탁과 청소를 주로 담당하기로 했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역할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정했습니다. 셋째,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 계획, 정원 가꾸기, 요리 배우기, 봉사활동 등 두 사람이 모두 관심 있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공동 목표는 자연스럽게 소통을 만들고 협력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특히 처음 해보는 것을 선택하면 서로가 초보자로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박씨 부부는 퇴직 후 유튜브 채널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60대의 제주 여행 일기라는 컨셉으로 남편은 촬영과 편집을, 아내는 기획과 출연을 담당했죠. 이 프로젝트는 그들에게 새로운 대화 주제와 성취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넷째,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세요.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함께하는 시간만큼 따로인 시간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각자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취미, 자신만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세요. 실천 방법으로는 나의 시간 스케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 특정 시간을 각자의 활동을 위해 배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하세요. 대구의 김씨 부부는 화목요일 오전은 남편의 시간, 월수요일 오후는 아내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에 산악회 활동을, 아내는 합창단 연습을 했죠. 이렇게 따로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일상 의식을 만드세요.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적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함께 걷기, 저녁 식사 후 차 한 잔 마시며 대화하기, 주말 아침 함께 요리하기 등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을 정해보세요. 이런 일상적 의식은 관계의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애정을 표현할 기회가 됩니다. 서울의 이씨 부부는 매일 저녁 9시에 티타임을 갖습니다. TV를 끄고 핸드폰을 멀리 두고 오직 차와 대화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죠. 이 30분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퇴직 부부 문제는 퇴직 후가 아니라 퇴직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퇴직 일 2년 전부터 다음과 같은 준비를 시작하세요. 첫째, 퇴직 후 비전을 함께 그려보세요. 퇴직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대화해보세요. 주거 환경, 일상생활, 취미, 사회활동 등에 대한 기대를 솔직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점진적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퇴직 전부터 주말이나 휴가 기간에 퇴직 후의 생활 방식을 리허설해보세요. 이를 통해 잠재적 갈등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 활동을 발전시키세요. 퇴직 전부터 각자의 취미나 관심사를 발전시켜 퇴직 후에도 자신만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넷째, 재정 계획뿐만 아니라 관계 계획도 세우세요. 퇴직 후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관계적 준비입니다. 부부 상담이나 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퇴직 전에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친 부부들은 퇴직 후 관계 위기를 경험할 확률이 62% 낮다고 합니다. 사전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증거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00세 시대, 퇴직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단지 연금 계산이나 여행 계획이 아니라 관계의 재설계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퇴직 후 부부의 위기는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부부들이 이 시기를 통해 더 깊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동반자 관계를 발견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각자의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 사이의 균형입니다. 매일을 같이 보내되 서로에게 여백을 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여정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돈과 함께 관계도 설계해보세요. 이미 퇴직하신 분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소소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적절한 거리감이 오히려 여러분의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함께하는 30년은 그 이전의 30년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